안녕하세요. 아마토르입니다. 벌써 12월 첫째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실까요? 오늘 가져온 책은 생각 버리기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코이케 르노스케라는 스님의 휴뇌법을 다룬 책인데요. 이 책은 또 저희 이모가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던 그 시기에 이 책이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본인 댁에 있던 책을 주셨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제가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태깅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을 정도로 주옥 같은 말들이 정말 많았고, 이 책으로 인해서 머리가 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워하시거나 또는 걱정이 많으신 분들에게 이 책 꼭 한 번쯤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 책에 몇 가지 구절을 나눠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끼는 원인은 과거로부터 엄청나게 축적되어 온 생각이라는 잡음이 현실의 오감을 통해 느끼는 정보를 지워버리기 때문이다. 생각의 잡음이 현실 감각에 완전히 승리할 때 사람들은 둔해진다. 과거의 데이터에 완전히 지배되어 새로운 현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손자를 보고도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눈앞에 일어나는 일은 지나치게 평범한 일상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게 느끼고 부정적인 생각이 주는 자극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은 새로운 자극을 얻기 위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몰고 가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고병, 즉 생각병이다. 생각병에 걸리면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지하게 되고 둔해진다. 따라서 늘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조심하면 마음속에서 헛된 생각들을 계속 중얼거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눈앞의 것에 실증을 느끼고 다른 자극을 구하려는 마음의 충동 에너지를 어리석음이라 한다. 상대의 이야기에 실증을 느끼게 되면 지루해, 무시해버리자 라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 헤매다가 결국은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된다. 바로 이 상태가 무지의 번뇌이다. 이런 경우에 무지는 교양이 없다든가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스스로의 의식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사고가 소용돌이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뇌의 일부를 혹사시키며 생각을 많이 하게 될수록 신체와 마음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알기 어려워지고 무지해진다. 상대의 표정과 목소리 변화를 확실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같은 얼굴이군, 지루해 라며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머릿속에는 쓸데없는 개념과 망상만 쌓이게 되고 현실과 의식의 실제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된다. 무지라는 번뇌는 마음을 실제적인 현실에서 뇌 속의 생각으로 도피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한번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면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순간에도 생각에만 빠져들고 만다. 늘 자신만의 생각에 틀어박힌, 꽉 막힌 성격이 되는 것이다. 네, 저는 이 구절을 여기 형광펜으로 쳤었는데요. 이때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점점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갈까라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뭔가 이런 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밑줄을 쳤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저자는 과거로부터 이제 생각을 계속 축적돼 오면서 현실에서 느끼는 오감을 이 생각이 지워버리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예전에는 이 음식이 정말 맛있었는데 이 음식을 먹으면서 과거에 걱정을 하거나 또는 후회스러운 일들을 자꾸 떠올리면 이 음식의 맛에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굉장히 설레고 즐거웠던 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월드 가는 거 이런 거 처음에 정말 설레고 즐거웠는데 지금은
물론 가면 즐겁겠죠. 그렇게 가서 이렇게 놀이기구를 타고 노는 것보다 집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영화 보는 게 더 좋고 이런 것들 아닐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생각이 주는 자극에 현실의 오감을 느끼지 못하고 휘둘리게 됩니다. 이걸 생각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생각병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들을 해야 할지 저자가 글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5페이지 마음관리라는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관리, 바르게 생각하기 훈련. 지금까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지해진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 당연히 이 말은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불교에는 8정도가 있다. 8정도는 사람이 바르게 살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8가지 길을 가리키는 것으로 크게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뉜다. 제1단계,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다. 바르게 생각하기, 바르게 말하기, 바르게 행동하기, 바르게 생명을 유지하기. 제2단계, 집중력을 기른다. 마음을 정화시키기, 집중하기. 제3단계, 깨닫는다. 마음의 센서 닫기, 깨닫기. 8정도에서 가장 첫 단계는 바르게 생각하기이다.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해야 할 것이란 무엇일까? 예를 들어 지금 접시를 닦고 있다면 어떤 순서로 접시를 닦으면 가장 효율적일지, 어떻게 해야 물을 낭비하지 않고 세제를 최대한 적게 쓸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쓸데없는 번뇌가 끼어들면 아이가 음식을 남긴 접시를 보고 좀 더 깨끗이 묵지 못하고 왜 늘 이 모양인지 라며 짜증을 내게 된다. 하지만 이때 짜증을 내는 것은 이중으로 의미 없는 일이다. 짜증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접시를 깨끗이 씻는 일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씻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 또 정말로 아이가 깨끗이 먹어주길 원한다면 짜증을 내며 화를 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보다는 평상심을 가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타일러보자. 엄마는 식구들이 애써 지은 밥을 남기면 기분이 좋지 않단다. 엄마가 기분이 나쁘면 아무래도 같이 사는 너도 기분이 좋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밥은 깨끗이 먹자. 마찬가지로 연인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가장 좋은 일은 서로 기분 좋게 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일만을 생각하는 것, 쓸데없는 사고와 헛된 사고를 버리는 것, 더 나아가 번뇌를 극복하는 것은 불교의 시작이자 목표이기도 하다.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음관리라고 해서 바르게 생각하기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자. 2단계 집중력을 기르자. 3단계 깨닫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거지 할 때 예를 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 지금 현실에 내 감각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얽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를 생각하는 것도 명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앉아서 눈을 감고 내면에 집중하는 것만이 명상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음식을 먹는 것도 음식을 씹으면서 음식을 음미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명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도 영화에 집중하고 책을 읽을 때도 책에 집중하고 또 운동할 때는 내 몸의 변화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앉으며 대화할 때는 가족들과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는 거에 집중하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일련의 명상의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바르게 생각하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듣고 있는 것일까? 무슨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일까? 혹은 그런 것들을 잊은 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며 항상 마음의 센서를 켜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센서를 켜두면 문득 깨닫는 시간이 찾아온다고 해요.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쓸데없는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차림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알아차림의 과정이 동반된다고 하네요.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면 다음 단계는 마음을 이동시키는 것 혹은 마음의 작용을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이미 생각을 시작해버렸다면 느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줘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깨닫는 힘을 불교에서는 염력이라고 한다고 해요. 즉, 염이란 알아차리는 능력, 즉 의식의 센서입니다. 센서가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아주 작은 변화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린 뒤에 마음의 작용을 바꾸는 힘이 정력이라고 합니다. 이 힘은 곡 집중력으로 의식을 조절해 하나의 장소에 모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보통 때에도 지금 나는 오감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하고 있을까 라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오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 중에 내가 어느 걸 사용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자각하려면 이러한 오감을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앞에 어떤 풍경이 보인다 라고 할 때 이 상태에서 그것에만 쭉 시선을 집중한다면 이제 거기에만 집중되고 주위의 사물은 흐린 배경이 돼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카메라에서도 그 부분이 집중되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뚫어지듯 하나의 사물을 보고 있는 동안 다른 감각들은 차츰 조용히 가라앉아 버린다. 하지만 다른 감각들이 모두 마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는 일에 집중하더라도 듣는 일과 같은 다른 감각을 느끼는 일을 어렴풋이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보인다를 본다로 바꾸도록 오감을 개발하면 얼핏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에서도 충만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현실이 지루하고 사소하게 느껴진다고 뇌를 콕콕 자극하는 오락을 찾아 우리가 도피하지 않아도 항상 일상의 섬세한 멋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즉,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우리의 생활하면서 이 전반적인 것을 보면서 의식의 센서를 단련시켜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우리 내면에 집중을 하게 되고 성격도 개선할 수 있게 돼서 특별한 자극이 없어도 지금 현실에 여기 있는 것에서부터 충만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다음부터는요. 마음 자체를 조절하는 프로그램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마음속에 짐을 가득 담아주고 있던 상태에서 여기서 짐을 우리가 덜어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1장 앞부분 내용 같이 나눠봤는데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감각에 집중하는 훈련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의 행복한 순간들을 우리가 캡처, 즉 집중한다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너무 올해도 빨리 갔다라는 생각을 좀 앞으로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